차가운 비가 서울의 도심을 적시고 있었다. 박은 지 30살의 그녀는 강다그룹의 초고층 빌딩 27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 안에서 창밖을 응시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회색빛이었다. 비록 강다그룹의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늘 자신을 이 거대한 조직의 작은 부속품처럼 느꼈다. 그녀는 능력이 뛰어났고 숫자에 대한 직관은 거의 천재적이었지만 그녀의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과 눈에 띄지 않는 외모는 종종 그녀의 재능을 가렸다. 팀원들은 그녀를 조용한 개상이라고 불렀다. 그날도 은지는 복잡한 재무 보고서에 몰두해 있었다. 그녀의 손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숫자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정렬되었다. 보고서를 거의 완성했을 무렵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민준. 강민준, 그녀의 남편이자 강다그룹의 총수. 그의 이름은 그녀의 삶에 갑작스럽고도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존재였다. 강민준과의 결혼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재계의 거물인 그와 평범한 재무팀 직원인 그녀의 만남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혼은 오로지 계약에 의해 성사되었다. 강민준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형식적인 결혼이 필요했고 은지는 가족의 어려운 빚을 해결하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계약서에는 그들의 결혼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들은 동거했지만 그의 차가운 성격과 그녀의 소심함 때문에 부부라기보다는 함께 사는 낯선 사람에 가까웠다. 그는 언제나 냉정했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은지는 그에게서 어떤 따뜻함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가끔 그의 시선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읽어내곤 했다. 마치 차가운 빙하 아래에 숨겨진 따뜻한 샘물 같은 것이었다. 퇴근 후 강 부회장 집으로 와. 민준의 목소리는 전화 너머로도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 부회장은 그의 할아버지이자 강다그룹의 창립자였다. 은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기에 강 부회장의 집 방문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았다. 퇴근 후 은지는 강 부회장의 웅장한 저택으로 향했다.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발소리를 먹어치우는 듯했고 고요함은 그녀를 압도했다. 서재 문이 열리자 민준과 강 부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다. 강 부회장은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가 자네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네. 하지만 이 결혼은 강다그룹에 알려줘서는 안 될 일이야. 특히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는. 강 부회장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그는 강다그룹의 미래를 위해 민준과 유정그룹의 딸 유아영과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고 있었다. 은지의 존재는 이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침묵은 은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마치 그녀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강 부회장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강 부회장은 그녀를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민준이를 위해 강다그룹을 위해 그리고 자네 스스로를 위해 이혼해주게. 은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혼이라니. 물론 계약 결혼이었지만 그녀는 어느새 민준과의 관계에 미묘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알 수 없는 친절함과 배려심을 그녀는 조금씩 느껴가고 있었다. 때로는 그녀가 힘든 일을 겪을 때면 그는 말없이 그녀의 옆을 지켜주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말없이 책상 위에 놓아두곤 했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만의 방식의 애정 표현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음으로 양으로 돌보는
마음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민주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없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지지나 동정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는 강다그룹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었다. 은지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서재를 나오자 민준이 뒤따라 나왔다. 그는 복도 끝에 서서 그녀를 불렀다. 박은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은지는 뒤돌아섰다. 미안하다. 그는 짧게 뱉어냈다. 그의 사과 한마디는 그녀의 심장을 찢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그가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을 버리는 것에 대한 사과일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사과일까? 그는 돌아서서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은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강 부회장의 단호한 말을 되뇌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로하려 애썼다. 이건 단지 계약 결혼이었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잖아.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거짓말처럼 아파왔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기대했던 것일까? 아니면 단지 그에게서 조금의 인간적인 온기라도 느끼고 싶었던 것일까?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강다그룹의 복잡한 권력 다툼과 자신의 미약한 존재감 속에서 그녀는 마치 길을 잃은 작은 배 같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이혼이 단순한 이혼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차가운 비가 그친 다음 날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박은지는 강다그룹의 사무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몰두하려 애썼지만 어제의 충격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준과의 이혼 통보, 그리고 그의 차가운 미안하다는 한마디는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재무보고서의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보고서 내용은 천년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었다. 강다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로 민준이 직접 총괄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으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었다. 은지는 보고서의 한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거래 내역이 불투명하게 처리되어 있었고 몇몇 자금 흐름은 일반적인 회사 운영 방식과는 달랐다. 그녀의 예리한 직감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해당 거래 내역을 파고들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세탁하고 있는 흔적이 보였다. 그녀는 이 사실을 민준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제 일 때문에 그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태도와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벽은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민준의 비서실장인 김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언급했다. 김 비서는 민준의 최측근으로 항상 냉철하고 빈틈없는 인물이었다. 김 비서님, 천년 프로젝트 재무보고서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 비서는 안경을 고쳤으며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박은지 씨, 그 보고서는 강민준 총수님께서 직접 검토하신 겁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신 게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날카로웠다. 은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특정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닙니다. 김 비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총수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극비로 다뤄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의 말에는 은근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 비서가 민준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날 오후 은지는 우연히 회사 로비에서 한 남자를 마주쳤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은지를 스쳐 지나가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며칠 후 그녀는 그 남자가 유정그룹의 상무이사인 이재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유아영의 오빠이자 강다그룹의 유력한 경쟁사 중 하나인 유정그룹의 핵심 인물이었다. 이재현은 은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로 꽃을 보내거나 점심 식사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은지는 처음에는 그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이재현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민준의 차가운 태도와 강 부회장의 이혼 요구로 상처받은 은지의 마음을 위로하는 척했다. 박은지 씨, 강민준 총수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군요. 당신은 이 거대한 회사에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어요. 이재현의 말은 은지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위로받고 싶었지만 그는 언제나 차가운 벽을 세우고 있었다. 이재현은 그녀에게 민준의 약점을 폭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그녀가 천년 프로젝트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강다그룹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면 당신은 더 이상 강민준의 그림자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은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지만 그의 차가운 태도와 이혼 요구는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이재현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복수심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이재현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지만 그의 달콤한 유혹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어느 날 밤 이재현은 은지에게 민준의 비밀 서재에 있는 중요한 서류를 빼내달라고 부탁했다. 그 서류는 강민준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손에 넣으면 우리는 강다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은지는 망설였다. 그녀는 민준의 서재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재현은 그녀에게 끈질기게 설득했다. 강민준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당신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결국 은지는 이재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민준의 서재로 몰래 들어갔다. 서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민준의 서늘한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찾기 위해 책상 서랍을 뒤졌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필체의 메모지가 들어왔다. 그것은 민준이 그녀에게 남긴 메모였다. 은지 씨, 당신이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힘내세요.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가 말없이 건네주던 따뜻한 커피와 함께 놓여있던 메모였다. 그녀는 그 메모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음으로 양으로 돌보고 있었다. 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재현의 말과 민준의 알 수 없는 친절함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그녀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은지는 사진을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아내로 선택한 이유가 혹시 그의 어머니와 닮았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이재현이 말한 서류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있었다. 그녀는 이재현이 말한 서류를 찾아냈다. 그것은 천년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서와 관련된 중요 문서였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서재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재현의 말대로 민준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단지 그에게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일까? 그녀는 이재현에게 서류를 건네주었다. 이재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하셨습니다, 박은지 씨. 이제 강민준은 끝입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제야 이재현의 진짜 목적이 민준을 파멸시키고 강다그룹을 장악하려는 것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소나귀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워했다. 그녀는 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그의 알 수 없는 친절함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음으로 양으로 돌보고 있었다. 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은 이재현의 달콤한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재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민준을 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새벽이 오기 전 서울의 밤은 고요했지만 박은지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재현에게 넘긴 서류와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대한 죄책감으로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이재현의 계략에 놀아났는지 깨달았다. 민준의 차가운 태도와 이혼 요구가 그녀의 이성을 흐리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배신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아침 강다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천년 프로젝트와 관련된 핵심 기밀 문서가 유출되었고 관련 정보들이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민준은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은지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민준과 강다그룹이 파멸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렸다. 민준은 아침 일찍부터 회사로 나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은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마치 그녀가 없는 존재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다. 은지는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강다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로 와. 짧고 간결한 메시지였다. 은지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는 분명 그녀가 저지른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최상층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민준과 강 부회장 그리고 몇몇 핵심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어둡고 심각했다.
민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은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박은지, 당신이 이재현에게 기밀 문서를 넘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총수님.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자책했다. 강 부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테이블을 내리쳤다. 박은지 감히 네가 강다그룹을 배신해 민준이를 파멸시키려 해.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부회장님, 저는 이재현에게 속았습니다. 저는 민준 총수님을 해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애썼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미 그녀가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 그때 이재현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조롱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민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군. 강다그룹은 이제 내 손에 넘어올 것이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이재현에게로 향했다. 네가 감히 내 것을 넘보려 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재현은 비웃으며 말했다. 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친히 문서를 가져다 줬는데 뭘 어쩌겠다는 건가. 박은지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 그는 은지를 비아냥거렸다. 은지는 이재현의 비열한 말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철저히 이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재현에게 달려들어 그의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온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갑자기 회의실에 불이 꺼지고 비상경보가 울렸다. 정전이었다. 혼란 속에서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재현은 이 기회를 틈타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민준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은지는 본능적으로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그녀는 민준의 앞을 막아서며 이재현의 칼날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재현은 은지를 밀쳐내고 민준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어둠 속에서 은지는 민준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몸을 던져 그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엉켰고 균형을 잃었다. 그녀는 민준을 밀쳐내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의 손이 민준의 몸에 닿는 순간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민준의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회의실은 충격적인 광경으로 변해 있었다. 민준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재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은지는 민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충격과 공포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를 해쳤다. 그녀의 손으로 그를 불구로 만들었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제발 괜찮다고 말해줘요. 은지는 흐느끼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민준은 고통에 찬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다. 박은지,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차가웠다. 그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비수 같았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민준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은지는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녀는 이재현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모든 증거는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가 이재현에게 기밀 문서를 넘겼고 그녀가 민준을 밀쳐내 그를 다치게 했다. 그녀는 배신자이자 민준을 불구로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밤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었는지 자책했다.
그녀는 민준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그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죄책감에 짓눌렸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구치소의 차가운 공기가 박은지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그의 다리에서 흘러나오던 붉은 피가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그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배신감과 죄책감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여 그녀를 짓눌렀다. 세상은 그녀를 민준을 해친 파렴치한 여자로 낙인 찍었고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는 가혹했다. 모든 증거는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재현에게 회사의 기밀 문서를 넘겼고 사고 현장에서 민준을 밀쳤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이 이재현의 계략에 속았으며 민준을 해칠 의도가 없었음을 호소했다. 그러나 그녀의 진실된 외침은 차가운 벽에 부딪혔을 뿐이었다. 그녀는 점차 고립되어 갔다. 가족들조차 그녀를 외면하는 듯했다. 구치소에서의 시간은 은지에게 지옥과 같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는 강인한 내면의 힘을 찾아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민준에게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재현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강한 불꽃이 타올랐다. 이 불꽃은 민준에 대한 알 수 없는 사랑과 그녀의 자존심 그리고 정의감에서 비롯되었다. 변호인과의 첫 만남에서 은지는 침착하게 자신이 이재현에게 속은 경위와 천년 프로젝트의 비리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사는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듯했지만 은지의 논리정연하고 침착한 설명에 점차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뛰어난 기억력과 재무 분석 능력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변호사는 판단했다. 은지는 변호사를 통해 외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재현이 유정그룹의 상무이사일 뿐만 아니라 강다그룹 내부에도 그의 스파이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특히 천년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직감은 김 비서에게도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속삭였다. 며칠 후 은지에게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다. 민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비서였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동정심이 깃들어 있었다. 박은지 씨 총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은지는 김 비서의 말에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 비서는 조용히 말했다. 총수님께서는 사고 직후부터 당신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재현이 당신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총수님은 당신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시려고 했습니다. 은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민준이 자신을 믿고 있었다니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배신감 가득한 목소리 때문에 그가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의 미안하다는 한마디와 차가운 침묵이 사실은 그녀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제야 그가 음으로 양으로 돌보고 있었다. 는 것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김 비서는 은지에게 민준이 회복하는 동안 몰래 수집한 정보들을 건네주었다. 그것은 천년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재현의 비자금 조성 증거와 강다그룹 내부의 협력자 명단이었다. 명단에는 예상대로 몇몇 고위 임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충격적이게도 김비서 자신의 이름도 있었다. 은지는 눈을 크게 떴다. 김비서님, 이건... 김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재현에게 협박당했습니다. 제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총수님을 배신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총수님께서 저에게 지시하신 겁니다. 제가 당신을 도울 유일한 방법은 이재현의 덫에 걸려든 척하면서 총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김비서의 고백은 은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민주는 다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녀를 믿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차가움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냉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가면이었던 것이다. 은지는 민준의 깊은 배려심과 전략적인 사고에 감탄했다. 그는 겉으로는 냉정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은지는 김비서가 건넨 증거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그녀의 뛰어난 분석 능력은 빛을 발했다. 그녀는 이재현의 자금 흐름과 강다그룹 내부 협력자들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밝혀냈다. 그녀는 이재현이 천년 프로젝트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강다그룹의 주식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리의 중심에 강다그룹의 몇몇 고위 임원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녀는 또한 이재현이 자신을 이용해 민준을 공격하기 위해 사고 당일 회의실의 전력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녀가 민준을 밀친 것처럼 보였던 것은 이재현이 그녀를 의도적으로 유인하고 그녀의 손이 닿는 순간 민준이 넘어지도록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제 은지에게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민준에게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녀는 김비서와 함께 이재현의 마지막 계획을 막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이재현은 천년 프로젝트의 발표회에서 강다그룹의 몰락을 선언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계획이었다. 은지는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의 휠체어 옆에 서서 강다그룹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박은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아내이자 강다그룹을 지키는 전사로 다시 태어났다. 천년 프로젝트 발표회 날 서울의 가장 웅장한 컨벤션 센터는 취재진과 투자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강다그룹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행사였기에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재현은 연단에 서서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강다그룹을 장악하고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확신하는 듯 했다. 박은지는 김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장 뒤편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렬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하고 소심했던 예전의 은지가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민준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은지를 향해 알 수 없는 신뢰와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을 믿고 있었다. 이재현이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강다그룹의 천년 프로젝트가 사실은 거대한 비리의 온상이며 민준이 그 중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준비된 가짜 증거들은 그럴듯하게 보였다. 회의장 곳곳에서는 술렁거림이 일어났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했고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때 은지가 마이크를 잡고 연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재현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지었다. 박은지 씨, 당신은 민준을 해친 범죄자가 아닙니까? 감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은지는 이재현의 비난을 무시하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이재현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천년 프로젝트는 비리가 아닌 강다그룹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망치려 한 진짜 범죄자는 바로 이재현 상무님입니다. 회의장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은지는 이재현이 자신을 어떻게 속였는지, 그리고 그가 천년 프로젝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강다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는지를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는 김 비서가 전달한 증거들을 화면에 띄웠다. 이재현의 계좌 내역, 그와 강다그룹 내부 협력자들 간의 비밀 통화 기록, 그리고 그가 전력 시스템을 조작하여 민준을 해치려 했던 증거들까지. 그녀의 모든 주장은 완벽한 증거들로 뒷받침되었다. 이재현 상무님은 제가 민준 총수님을 해치도록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약한 마음을 이용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재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그는 격분하며 은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말도 안 돼. 이건 다 조작이야. 박은지, 너는 감히 나를 모함하는 거야. 그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회의실을 압도했다. 이재현, 더 이상 추악한 거짓말은 그만둬라. 내 모든 악행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 박은지는 나의 아내이며 그녀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 민준의 말은 회의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들의 결혼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처음이었다. 민준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은지를 믿고 있었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은 직접 증거들을 추가로 제시했다. 그는 이재현의 뒤를 쫓아 몰래 수집했던 결정적인 증거들을 공개했다. 이재현과 해외 범죄 조직과의 연루 사실, 그리고 강다그룹의 기술을 빼돌리려 했던 계획까지. 이재현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경찰에 체포되었다. 강다그룹은 위기에서 벗어났다. 민준은 그룹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천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민준의 다리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민준과 은지는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민준의 저택 서재에서 은지는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당신을 해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은지 씨, 당신은 나를 해치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구했지. 당신의 용기와 강인함이 나를 구했어. 나는 당신을 믿었어. 그리고 당신이 내게 준 상처는 이미 치유되고 있어. 은지는 그의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음으로 양으로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그의 차가움은 그가 가진 책임감과 고독함의 표현이었고 그녀를 지키기 위한 가면이었다. 몇 달 후 민준은 강다그룹의 총수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로 김 비서를 지목했고 자신은 은지와 함께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그들은 시골에 작은 집을 짓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준은 휠체어에 앉아 여전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은지는 그의 곁을 지키며 그에게 사랑과 따뜻함을 전해주었다.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민준은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총수가 아니었고 은지는
더 이상 나약하고 소심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의미의 행복을 찾아갔다. 민준의 다리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신체적인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가 되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용서와 치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결말을 맞이했다.